저의 성격과 제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법을 찾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해서 3학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에 이율이 한 12% 정도 됐던 것 같고, 투자하는 돈은 아예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플랫폼을 찾을 때 가장 저에게 중요했던 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20대에 하면 좋은 돈 관리 팁 같은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을 마치시고 취업을 하셨을 때 그때도 참 유용하게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전문적으로 뭐 돈을 많이 만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좀 재테크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안에 틀린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찍은 영상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돈 관리하는 이제 프린시플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내가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의 돈은 은행에다가 쌓아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6개월치라는 게 뭐냐 하면, 뭔가 내가 만약에 직업을 잃고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때, 마켓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6개월 동안 스스로를 돌봐줄 수 있는 만큼의 펀드는 이제 따로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프린시플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 아예 피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 모르는 펀드도 이제 리스크를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격상 그렇게 하면 너무 불안장애가 와서 그런 건 아예 하지 않고 있고요. 세 번째 저의 프린시플은 뭐냐 하면, 너무 과하게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젊은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무조건 아끼고만 하지는 않고 싶다는 게 저의 이제 세 번째 약간 철학이고요. 네 번째 저의 프린시플은, 투자하는 돈은 아예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냥 버린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버는 수입의 몇 퍼센트를 어디에다 쓰는지 대충 좀 알려드리자면, 우선 30%는 투자를 하는 데 쓰고 있고요. 저는 투자를 이제 아이사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푸시나 아니면 본드 등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저축 통장 있죠. 완전 그 트래디셔널한 그런 저축 통장에다가 저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35%는 집이랑 세금 등등 내는 데에다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 정도는 생활비 이런 쪽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30%를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투자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을 투자를 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했던 편이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해서 3학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제가 처음 이런 투자 쪽으로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는 이제 뭐 Rich Dad Poor Dad라는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 뒤로 뭐 인베스팅과 관련된 다양한 책과 그리고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팟캐스트는 Invest Like a Boss라는 팟캐스트인데, 그걸 처음부터 들었는데 굉장히 그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한 사람이 나눠주는 재테크 팁을 무조건 믿는다기보다는 다양한 소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보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접해보신 다음에 그걸 스스로 다 이해한 다음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투자 버릇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성격과 제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법을 찾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했어요. 이제 저의 특징을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봤죠. 나는 조금 감정적일 때가 있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그리고 현재 뭐 직업이 따로 있고, 뭐 딱히 이런 투자 쪽으로 아예 내가 직업을 삼아 하기는 싫고, 회사 하나하나를 다 조사하면서 거기다가 투자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 그렇다고 조사를 대충 해서 넣기에는 제가 이제 세 번째 프린시플에 의해서 잘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보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많지가 않죠. 아직 어린 20대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짜집게 해봤을 때 저에게 가장 알맞는 투자 방법은 이제 자동 로봇 투자라고 이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로봇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찾기를 시작했죠. 플랫폼을 찾을 때 가장 저에게 중요했던 거는 이게 얼마나 사용자가 있느냐, 얼마나 좀 신뢰를 받고 있는 플랫폼이냐는 물론 당연한 거고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용비가 드느냐, 이걸 많이 따졌던 것 같고요. 처음에 제대로 투자하기 전에는 약간 잔돈 투자하는 어플 같은 거를 썼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수입의 한 20%를 떼가더라고요. 충격을 금치 못해서 좀 제대로 조사를 시작한 다음에 현재는 이제 뱅가드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 계정을 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뭐 한 달에 100파운드씩이라도 투자하시면서 여실 수가 있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로 들어가는 돈은 다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넣어둡니다. 그리고 자주 확인하지도 않아요. 이름으로써 나와 감정적인 이런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이 돈은 돈대로 크고 나는 나대로 좀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철학에서 나오는 저의 팁인 거고요. 저는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 바로 다음날 투자하는 곳에 이제 자동 이체를 시켜놨습니다. 뭐 새로 나온 핸드폰이 갖고 싶어. 없어서 큰일 날 것도 아닌데 그냥 갖고 싶다. 이거를 혹시나 먼저 제가 구매해버리고 남은 돈을 투자하고, 이런 오더를 아예 바꿔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먼저 이제 투자와 저축을 하신 다음에 남은 돈으로 이제 월세와 기타 생활비 이런 것들을 짜집기 하는 방법도 되고, 그냥 눈 감고 될 수 있는 양을 다 투자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30% 투자하는 게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유학하시는 동안, 학생일 동안에는 한 5%라도 10%라도 투자하시면 정말 좋은 버릇과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지난 1년간에 이율이 한 12% 정도 됐던 것 같고, 은행 저축통장에 비하면 정말 어디다 비교도 못하죠. 솔직히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봐야지 사람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부터 좀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빚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거의 1등으로 해결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저축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요새 이율이 정말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조차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이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1%? 1%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저축통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손해이긴 하지만, 우선 이제 마켓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돈까지 다 투자해버리면 이제 나의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 정도의 안전성은 제가 좀 보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치, 제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6개월치의 돈은 이제 저축통장에다가 저금을 하는 중입니다. 이걸 아예 저축을 먼저 한 다음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면서 저축을 하느냐는 또 개인 사정에 따라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다행히 부모님이 살짝, 만약에 제가 진짜 돈 땡전 한 푼이 없어, 그러면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밥은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저축만 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전 처음부터 저축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둘이 같이 키워온 케이스예요. 투자하는 돈이 만약에 쫄딱 망했을 때 완전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축을 이제 먼저 생각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전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비하고 있는 것 중에 35%가 이제 집세랑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특히나 런던으로 유학 오시는 분들은 더욱 아실 텐데 진짜 월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양이 적어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최대한 집을 볼 때 가성비를 어느 정도 따지고, 여기서 저에게 제일 도움이 되었던 팁은 뭐냐면, 스스로 집을 고를 때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요것들만 충족이 되면 그 뒤로는 좀 최대한 싼 집을 구하는 식으로 저는 집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처음 집 고를 때는 그렇게 고르다가 또 나중에는 나 근데 더블 글레이징도 있었으면 좋겠고 카페트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바닥도 다 안 보였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좀 그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걸 최대한 학생 때는 짓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2학년 때 집이 너무 좁고 진짜 대박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아마 월세 보시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러실 거예요. 그만큼 런던이 집세가 비싸다니까요. 이거 아마 유학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면 다 공감할 거예요. 런던 렌트값 미쳤다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렌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 그때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25% 들어간 이 생활비. 저는 이제 밸런스를 이 생활비에서 잘 맞춰주는 게 어느 정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것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학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펍 가는 거 돈 아깝다고 아예 안 가고 이러면은 솔직히 그걸 잃는 경험이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경험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저는 이제 아깝지 않게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대신에 여기서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내가 진짜 이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안 만나도 되는 친구들 만나서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조금씩 빼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만 하셔도 솔직히 몇 년 지나면 놀라실 거예요. 대학교 후반에 가서 좀 든 생각이지만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은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 은근히 이제 우리 생각도 잘 안 하고 만나서 돈 쓰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 말고 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음식 먹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외식하면서 이제 돈 쓰면은 이 정말 소비가 많거든요. 런던에서 한 번 밥 먹으면 아주 그냥 소비 폭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특별한 날 아니면 저는 이제 런던에서는 무조건 집에서 해먹는 편이고요. 정말 난 오늘 죽어도 요리 못한다 이런 날에만 배달 음식 시켜서 먹습니다. 배달 음식 한 번 시킬 때마다 한 10파운드 정도 들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 하나도 안 먹고 저 혼자 일주일치 장 봐서 요리하면 모든 식비 포함해서 40파운드 아래로 매니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격 차이가 커요. 또 건강에도 내가 해먹는 게 더 좋고, 이러니까 다양한 면에서 일단 음식 먹는 거를 이제 집에서 먹자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특별한 날 아니면 바에 가서 막 비싼 거 돈 주고 먹을 필요 없으면 그냥 친구들 집에 불러가지고 집에서 홈파티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술도 마트 가면 얼마나 싼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아무래도 뭐 옷, 그리고 뭐 액세서리 아니면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돈이 좀 나갈 수가 있죠. 개인마다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옷을 정말 많이 사지 않는 편이고요. 드레스 같은 거 살 때도 발렌타인데이니까 난 드레스를 꼭 새로 사야만 내가 예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최대한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위주로 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소비 욕구를 좀 매니지하는 게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전 뭐 이렇게 네일 받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 생활이 끝나고 아니면 알바를 하실 수도 있고 취업하시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 폭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좀 더 생겼을 때 아마 좀 더 현명하게 진짜 어디다가 쓰고 싶은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찌감치 좀 길러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사는 돈은 절대 아끼지 말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귀가 닳도록 들어서 책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비용을 들여서 쓰는 건 이제 명상 어플, 거의 1년에 100파운드 정도 나가는 그런 어플인데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뭐 요가 어플 같은 것들도 이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유튜브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수입의 일부를 빼서 거기다 넣는다든지, 이런 개인 개발과 경험을 늘리기 위한 투자는 그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이제 모든 투자나 뭐 저축이나 이런 것들의 힘은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을 해서 그게 그만큼 컴파운딩이 되고 약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인생에 임팩트를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유학 만약에 시작하셨으면 지금부터
좀 팟캐스트도 들어보고 나에게 맞는 재테크가 어떤 방법일까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아직 수입을 벌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학생 때부터 이런 지식과 공부를 쌓아오시면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용돈 요거라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 내가 들어오는 돈을 얼마나 어디에 쓸 건지 계획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오늘 제가 나눈 영상과 정보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쁜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투자해주신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